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드디어 왔습니다. 공모주 대란. 여기 보이는 로고가 벌써 6개죠.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기리씨랑 매주 토요일마다 어떤 공모주를 청약할지 말지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기업이 뭐가 있었을까요? 엄소용! 그리고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청약한 거 한 가지가 있었죠. 이노테크. 자, 이노테크 KB증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데이터가 너무나 좋았었죠. 경쟁률이 1000대1이 나왔고 의무 확약이 56%. 이거는 무조건 청약해야 해 라고 생각하고 청약 버튼을 눌렀는데 경쟁률이 너무 셌습니다. 한 0.7개 정도 예상했는데 0.5개까지 떨어지는 모습. 생각보다 공모주의 인기가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증거금은 7.8조 원이나 몰렸고 2명 중에 1명은 받았고 1명은 못 받았는데 저랑 히릿은 둘 다 못 받았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긴 한데 자,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기리분들이 그 물량 가져가지 않았겠습니까? 기리분들이 더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 노타와 이노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타와 이노테크 둘 다 경쟁률이 좋았고 데이터가 정말 좋습니다. 당연히 상승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과연 어느 정도 오를까? 이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시초가 매도가 가장 마음 편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한 주나 두 주 받았다면은 아무리 내가 용을 써도 이제 뭐 그 차이는 크지 않아요. 한 30분 그리고 1시간 동안 눈 빠지면서 이제 그 모니터를 봐야 그 금액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그냥 매도하고 현업에 충실한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본다고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월요일에 상장합니다. 그리고 이노테크입니다. 이 친구는 금요일에 상장하는데요. 저는 못 받은 그거 기관 데이터 너무 좋고요. 증거금도 많이 몰렸기 때문에 이 또한 엄청나게 좋은 결과 나타내겠죠. 2만원 이상의 수익을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름들 전부 다 큰 수익으로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게 메인이죠. 다음 주에 청약하는 기업 무려 4가지 나옵니다. 4가지 기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나테크놀로지, 큐리오시스, 더 핑크퐁 컴퍼니, 그리고 그린광학. 첫 번째, 세나테크놀로지입니다. 주관사는 KB증권이랑 신한증권이고요. 공모가가 상당히 높네요. 다른 기업과 다르게 공모가가 5배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받기가 어렵겠죠. 자, 이 기업은 뭐하는 기업인가? 야, 이런 기업이 상장하는군요. 약간 놀랐습니다. 전 세계 모터사이클용 팀 커뮤니케이션 시장의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대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라이더분들한테는 진짜 유명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 이 제품을 안 쓸 수가 없는 정도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 어떤 건데 바로 이제 오토바이를 하면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크루라고 하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 바람 또 부는데 대화하기가 어려운 그 상황에서 통신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게이머분들한테는 디스코드 그러한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요 세나테크놀로지는 앞으로 사이클링 그리고 스노우와 해양 스포츠 산업 현장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 통신기기 업체가 아니라 약간의 극한 상황에서 통신을 하게 해주는 그러한 업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이버에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제품을 팔고 있고 아마도 오토바이를 타시는 기리분들은 알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요 매출 비중 뭐가 높은가? 팀 커뮤니케이션 기기, 스마트 헬멧, 사물 인터넷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데 일단은 팀 커뮤니케이션 기기가 대부분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 3개년 이제 성장세를 보면은 22년도에서 23년도로 넘어갈 때 살짝 꺾이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다시 9%, 10% 상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관 경쟁률도 나왔거든요. 한번 보면은 경쟁률은 970대 1, 참여 건수는 2100건, 그리고 대부분의 기관이 공모가 상단을 제시했습니다. 자, 다만 아쉬운 거는 의무 확약이 17%로 조금 낮은 편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공모주가 좀 바뀌면서 의무 확약이 50%, 60% 넘는 친구들이 대부분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친구는 조금 낮아서 매력도는 좀 떨어지겠지만 일단 기관 데이터 나쁜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청약할 만해요. 증시도 워낙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공모가가 겁나 높다는 겁니다. 자, 이 친구 56,800원이에요. 의무 확약 때문에 그렇게 뭐 높은 상승이 안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2배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5만원의 수익 사실 이번 주에 우리가 청약했던 노타와 이노테크의 그 2개 합친 수익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단점은 공모가가 너무나 높다 보니까 균등 물량이 너무나 적다는 거, 받을 확률이 한 0.2, 0.3 이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단점을 굳이 찾자면은 최소 청약 금액이 좀 높다는 거, 56만 8천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름들이 참고를 하시고 청약을 할지 말지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릿은 당연히 청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확률은 조금 낮지만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큐리오시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사는 키움증권, 청약일은 4일부터 5일, 공모밴드는 22,000원이 상단인데 아직까지는 미정, 월요일에 발표되겠죠. 자, 큐리오시스가 뭐하는 기업인가? 연구실에서 실험을 자동으로 해주는 자동화 설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연구실에서 우리가 뭐 연구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직접 다 검사하고 그 다음에 또 직접 작성하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실수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거를 자동화 설비, 기계가 하게 만드는 걸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기업은 살아있는 세포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셀로거가 대표 상품이라고 하고 제품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화 설비를 만들고 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실적은 어떤가? 일단은 당연히 적자 기업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바로 흑자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공모주 틀 한 2년 뒤에 흑자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지만 내년 흑자 발표를 말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자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요.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일단 공모주 분위기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당연히 청약은 할 것 같은데요. 다만 기간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월요일에 기관 경쟁률 나오는 거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키움 계좌가 만약에 없다면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증권, 삼성증권에서 진행을 하고요. 청약일은 6일부터 7일, 공모가는 38,000원이 상단인데 아직까지 미정. 자, 드디어 오는군요. 야, 진짜 오래 시간 끌었습니다. 진짜 옛날에 이거 나스닥에 상장하니만이 그런 얘기를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결국 우리나라에 상장을 하는데 사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좀 타이밍이 한 2, 3년 전에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전 세계가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죠. 아기 상어 뚜루뚜루, 그 노래의 주인입니다. 다수의 글로벌 흥행 IP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고요. 핑크퐁의 후속으로 출시된 대표 IP 베베핀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뭔지 아시죠? 이 캐릭터 그리고 밑에 있는 게 베베핀, 요게 잘 나오고 있다고 해요. 아니 길이 근데 왜 굳이 2, 3년 전에 상장했어야 됐다는 거야?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22년 실적이 정말 좋았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 해에 오히려 매출액이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고 24년도 작년이 되었을 때 10% 성장했지만 22년 실적에는 못 미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반기만 봐도 또 작년보다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아마도 22년도에 상장했으면은 지금보다 더 큰 가치를 인정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상장한다고 하고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애매합니다. 어쨌든 실적이 꺾이고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과연 이 기업의 기관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지, 다만 요즘 IP가 좀 중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프리미엄을 받을지 이거는 기관 평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 기관 평가가 발표되니까 그거 보고 판단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그린광학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이고요. 청약일은 11월 6일부터 11월 7일, 공모가는 16,000원이 상단. 자, 여기요. 광학 부품, 렌즈 거울을 만들어서 우주방산, 반도체 등 산업에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주된 곳은 이제 우주방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방산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신규 방산주, 우주주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이미 흑자를 달성한 기업이군요. 성장을 크게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이대로만 흘러간다면 방산주 중에서도 좋은 기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요.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아마도 청약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수요일에 기간평가 나오면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에서 진행하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력입니다. 많은 공모주가 오고 있어요. 이번 주에 모든 공모주를 다 청약하게 될지 그때그때 기간평가 나오면 바로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홍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일카총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